치매를 인지한 후 그는 나를 당신이라고 자주 불렀다. 당신이라는 호칭을 들을 때마다 나는 눈물겨웠다. 그와 나의 관계에서 우리가 절실하게 가닿고 싶었던 수평적 관계가 완성되는 느낌이 그 호칭에 깃들어 있었다. 예, 최근 출간된 박범신 작가의 소설 당신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소설 속의 구절처럼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가 참 많은 것을 결정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70평생을 영원한 청년 작가라고 불린 박범신 작가는 참 행운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박범신 작가가 최근 작가 인생을 총망라한 9권의 책을 출간해서 화제인데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죠. 박범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했더니 9권이나 들고 나오셨어요? 아니요, 제가 쓴 신간은 당신이라는 장편소설 하나고요. 예. 하나는 젊은 평론가 박상수 씨가 엮은 책이에요. 예. 제 문학적 인생 43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집된 책이고요. 예. 제가 한 43년 동안 단편 한 7, 8권 썼는데 예. 단편 문학 전집으로 출간됐죠. 저는 이제 그 가운데서도 지금 말씀하신 신간 당신 네. 이 이야기가 가장 꽂히더라고요. 예, 이게 새로 쓴 장편 소설이죠. 그렇죠. 여보 네. 당신 할 때 그 당신이죠? 제가 사용한 당신이라는 말은 오랜 관계, 예. 오래 함께한 그런 관계에서 부르는 당신이라는 말을 전제하고 쓴 소설입니다. 부부의 이야기. 그러고 예. 보면은 그 소설 속의 주인공 나이하고 우리 박 선생님 나이가 몇 살 차이 나지 않으시죠? 예, 제 주인공들이 저보다 조금 높죠. 70대 이제 후반으로 접어드는 나이에 예. 평생 함께 살았지만 서로 사랑에 있어서 합치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던 두 노인이 예. 말년에 남편이 먼저 치매에 걸리고 예. 그 다음에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비로소 참된 사랑을 깨닫는 그런 순애보적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청년 작가라는 이제 호칭을 갖고 계신 박범신 선생님이 어떻게 예. 이 시점에서 치매라는 주제를 떠올리셨을까? 책에는 여러 세대의 나이가 들어 있습니다. 예. 80이나 90 나이로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독자들이 청년 작가로 불러주는 거 보면 제 어떤 문학적 감수성이나 제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젊죠. 마치 노인이 젊은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노인이 예. 젊은 청바지를 입고 있는. 이게 치매란 주제 생각하신 거는 주위에서 치매 환자를 경험하셨거나 보신 적이? 예. 작년에 장인어른께서 90대였는데 예. 치매로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야밤에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세대라고 하는 건 자식들 먹여 살리고 압축 성장을 위해서 헌신해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들이 그 오욕칠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마음 놓고 해방시키면서 산 경험이 없는 그 삶으로 보면 불우했던 세대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밤새 소리 지르는 게 어쩌면 평생 세상에 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고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치매에 걸린 뒤에 한밤중에 하시고 싶어서 소리 질렀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사랑하는 자식들조차 그 소리가 소음처럼 들리죠. 그렇죠. 고통스러운 소리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사람과 사랑이 서로 사랑하고 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마음 아프게 느껴졌는데요. 네. 그것이 이 소설을 쓰게 된 하나의 모티브였습니다. 청년의 마음으로 사는 박범신 선생님이 보시기에 네. 요즘 우리 시대 청년들 보면은 어떤 생각 들으세요? 안타깝죠.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소비를 부추기고 있고 예. 그것에 어떻게든지 개인이 맞서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예. 근데 사실 젊은이들은 삶의 기반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세상은 지속적으로 소비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다급하고 그렇죠. 갈팡질팡하기가 쉽죠. 예.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세대가 훨씬 지금 젊은이들보다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우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젊을 때도.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고 길이 보였고. 예, 자기가 나아갈 길을 알고 있었죠. 그 절대 빈곤을 극복하라는 강력한 사회적 명령을 받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외부에서 그들을 부추길 뿐이지 그들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는지 아무런 사회적 명령도 없는 시대가 됐지요. 그러네요. 그것이 청년들을 더 불안하고 쓸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봐요. 헬조선이란 말 들어보셨죠, 선생님? 헬조선, 예. 이 헬조선. 우리 현실의 어떤 잘못된 세계의 구조에 대한 자기비하적인 낱말이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헬조선을 만든 건 청년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끌고 가는 그 세상 속에 대한 말이죠. 그렇죠. 이 헬조선의 밑바탕에는 야수와 같은 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잘 만나면 영원히 귀족처럼 살 수 있고 금수저. 밑바닥에서 태어나면 여간에서 삶의 형편, 환경을 자기 노력으로 바꾸기 어려운 구조, 그런 시대에 자연스럽게 나온 용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헬조선, 마음이 아프죠.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들이 다 결국 그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래도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은 나보다 70살 먹은 나보다 기운 세잖아. 꼭 굴하지 말고 청춘이 아프고 쓸쓸한 것만이 아니라 아프고 쓸쓸한 것을 이겨갈 수 있는 내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청춘이지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 저 SNS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쓰신 글을 제가 봤는데 우울해서 잠이 안 온다. 역사교과서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익명에 숨어 이를테면 복면을 쓴 채 새 역사교과서를 집필하는 자들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이런 글 쓰셨더라고요. 글쎄요. 요즘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의 정치 구조의 일부가 매우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퇴보하는 느낌? 오히려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서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나이든 저로서는 정말 우울하지요. 내가 내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더 우울하고 더 어둡고 그런 기분을 갖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소설가 박범신 선생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을 어쨌든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점이 됐는데 잠깐 우리 문단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표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문단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작가의 표절 논란이어서 참 문단이 뒤숭숭했는데요. 2015년 문단 한마디로 어떻게 보세요? 표절 문제는 그 두 개의 소설을 비교해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내가 한 선배 작가로서 신문에 거론되는 몇 줄의 문장만을 비교해서 그 표절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난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작가는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서는 작가의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독창성. 정말 내가 바라보는 내 관점, 단독자로서의 내 세계관이 온전하다면 표절 문제는 나오지 않을 수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마무리는 좀 밝게 해야 될 텐데 너무 우울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2016년 새해 소망 한번 여쭐까요? 어떤 소망 가지고 계세요? 저는 여전히 현역 작가로 살고 싶습니다. 나이에 기대거나 나의 권위에 안 좋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올 겨울부터 작품 하나를 이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동남아 일대를 좀 폭넓게 배경으로 사용하는 그런 소설을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내가 써서 행복한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작가가 행복하게 쓰면 독자도 행복하게 읽겠지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소망 다 이루시는 새해 되시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설가 박범신 선생이었습니다.